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5일이면 아시는 그대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요. 그로부터 2년 후면은 그러니까 2020년이 내년이고 2022년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문재인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를 이어받는 대권 후보가 이제 일찍부터 지금부터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낙연이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이낙연이가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낙연이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넘어서 기록상으로 이제 민정이양이 된 후에 군사정권이 끝난 후에 최장수 총리로 되어 있는데 일을 잘해서 여론조사 1위면은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일을 잘했느냐? 이낙연이는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과 지금까지는 세월을 같이 지낸 것이죠. 문재인 정부 시작되자마자.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외교 안보 면에서 어떻죠? 네. 지금 문재인은 시민단체, 전직 장성 또는 많은 변호사 단체에서 여적죄, 그러니까 적과 내통해서 이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했다는 여적죄, 또 이적죄, 내란 등등 각종 중요한 형사 제목은 다 걸어서 고소당해 있는 것이, 고발되어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적죄, 이적죄 고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자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9월 19일 날 했다고 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죠. 그 9.19 군사합의 내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도권 상공을 다 무방비 상태로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적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고소되어 있는데 그런 이 국가적 행위, 뭐 외국과 합의를 한다든가 조약을 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관계 국무위원이 국방장관, 국방원이 거기 부서를 하고 특히 국무총리는 총괄하는 모든 부서 행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국무총리는 반드시 부서를 해야 되고 따라서 9.19 군사 합의도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낙연이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영토의 안전이 불안하게 돼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규탄한다면 또 당연히 규탄해야 되고 이낙연이는 문재인과 더불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경제 면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대로 무슨 주 52시간이니 또는 뭐 이 최저임금제니 지금 경제가 파탄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득주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론을 들고 나 소주성이라는 거. 그러면 그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고 입안하는데 국무총리가 당연히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낙연이는 아무런 그와 무관하게 마치 어디 고고한 입장에서 산속이나 어디 갔다 온 사람처럼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다 면제되고 어디서 단 한 번 아까 말한 그런 안보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것이 잘못됐다고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국무회에서 이론을 제기했다든가 또는 국민 앞에서 설명을 이것이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뭐 국립민복을 해서 중요한 제도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했다는 얘기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 문제고 외교 안보 문제고 또 한일 관계 물론 이 사람이 한일 관계가 냉각되니까 일본의 그런 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뭐 동아일보 주일 특파원대에서 일본과의 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다녀오고 뭐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본 문제만 해도 잘못된 것이 징용 문제든 종군 위안부 문제든 그대로 우리 한국 정부의 종전 입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이 모든 사단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가 사단을 벌였다는 건 그 이낙연이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초부터 한일 문제를 가만 놔두면 지소미아 파동이고 이런 또 지소미아 파동은 일본과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미 세 나라 파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과의 연결을 해서 한국 방위를 이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데 연결되는 그런 한미일 관계를 다 어렵게 한 것이 다른 사람 아닌 문재인 자신이고 문재인 정부인데 어떻게 이낙연이는 그런 데서는 다 책임에 빠지고 마치 사람들은 문재인 욕만 하고 이낙연이는
거기서 무관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음 정권 유력한 대권 후보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그동안 잘 보좌했으니까 이낙연이가 대권 후보로서 제1인자다. 뭐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그런 대로 수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론 지지층에서 조금 등락이 있지만은 어떻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꼭 광화문 내각일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점점점 다행히 실정을 나무라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면에서 뭐 원자력 발전 문제도 시작 그렇고 무슨 입시 정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실패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서 나무라는 사람 천지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낙연이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을 보좌한 제1인자가 제1의 대권 주자가 된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까? 참으로 기맥힌 얘기입니다. 제가 이 하나라에 둘도 없는 국민이라고 우리 국민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 국민을 탓을 했고 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그러면서 옛날 함석헌 선생의 말씀도 빌려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각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못해놓은 문재인 정부의 제2인자를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임을 질 사람이 물론 문재인이지만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책임을 질 사람을 더 말할 나위 없이 이낙연 국무총리인데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 여론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낙연이가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하는 걸 잘 지켜봤으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봤으니까 이제 그런 잘못을 안 하리라는 무슨 보장이 생긴 것인지 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또는 제3의 그 제야 인사 중에 아무도 인물이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없이 다 실어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다 보니까 이낙연이밖에 남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찍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수칙을 해서 조국이 또 이 문희상이 김명수 서울법대가 배출한 세 사람을 나무랬는데 뭐 우연인지 이 이낙연이 또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그 서울법대는 학교가 좋아서 이낙연을 지지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정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책임을 지면은 그 공범자, 이낙연이도 공범자 아니겠어요? 공범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인기 있는 재권 주자가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의 모든 잘못에서 비껴 있었고 그걸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그건 무능하거나 있으나마나한 사람일 것이고 같이 했다면 공범자인데 그런 공범자거나 무능한 사람이 제2인자 역할을 그렇게 2년 반 이상 했는데 유력한 대권 주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길 정부도 안보면에서 실패할 것이고 경제면에서 파탄을 가져오시고 그런 사람이 또 등장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 시민들 일반 국민들도 아무리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우리의 입장 태도부터가 정확하고 조금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